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오늘도 또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터틀 캠퍼스 최고수라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치과의사이자 선물옵션 시스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송영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채널에는 벌써 두 번째로 나오셨죠. 첫 번째 나오실 때는 그때 제가 독일에 있어가지고 그 영상 인터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옆에서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반갑네요. 원장님은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으셨나요? 처음 시작을 한 건 제 기억에는 14년도에서 15년도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체계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주변의 지인들하고 뭐 게시판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거나 뭐 네. 가치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한 2억 가까이 투자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5년, 16년, 17년 되면서 이제 점차 줄다가 결국에 한 5천만 원 남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정을 맞았던 거는 제 기억에 18년 겨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주식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라고 파생 상품을 하다가 네. 집에서 한 10분 만에 네. 5천만 원을 다 날렸었죠. 그럼 2억이 빵원이 된 겁니까? 네, 2억을 다 날리고, 네, 예.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보자,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아이언 킴 사부님이 운영하는 터틀 캠퍼스에서 터틀 강의를 듣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뭐 선물, 뭐 주식 뭐 어떤 걸로 하시나요? 저는 현재는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선물 옵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8년에 그 강의를 들으셨죠. 거기가 지금 졸업생이 1000명이 나왔다는 전설적인 그 아이런 킴님의 그 강의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시고, 그럼 18년부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변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18년 겨울에 이제 자본금을 다 날린 다음에 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연평균 복리로 치면 250%가 조금 넘는 250%요? 와, 대박인데요? 네. 와. 그럼 시드로 이제 많이 불려나시고, 그때까지 까먹으신 것도 다 복귀하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혹시 실례지만 2억이 빵원이 됐는데, 이제 그 후에는 얼마로 시작하셨고, 그게 얼마가 된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빵원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제가 19년도까지 이제 투자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아예 이제는 투자를 접겠다 하고 이제 주변한테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고, 사실 현금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제 현금이 있긴 있었는데, 뭐 병원 운영하시니까요. 네,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부러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 그 인터넷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5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마지막 방송 나왔을 때 9억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8억 넘는 정도? 네, 조금 줄었군요. 네, 좀 줄었어요. 그러면은 18년 전과 그 18년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를 하면서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잘 됐었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좋아졌죠. 굳이 뭐 비교를 하기 뭐할 정도로 뭐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졌다. 근데 그래도 한 3, 4년 동안 14년부터 18년까지는 자기가 못한다는 거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역시 주식은 잃는 게 맞는 거구나, 항상 이런 생각으로. 버는 게 오히려 어색했죠. 그러면은 이 18년 후에 이제 뭔가 충격파가 온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뭐 이런 거 배우셨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집에서 이제 파생 상품을 잘못 몰빵을 했었죠, 사실. 그날 그해 겨울에 천연가스 선물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심지어 또 반대로 가셨어요? 주식도 아니고 공매도로 이제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모르고 이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도껏 이제 다 역추세로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진콜을 받아가지고 10분 만에 돈을 다 날렸었는데, 그때 좀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고, 가장 큰 교훈은 사실 위험 관리죠.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천연가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왜 반대로 가셨나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이제 꼭지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 바로 떨어질 거다 하고 계속 역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원칙으로 쓰시는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투자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어떤 전략을 쓰시나요? 뭐 펀다멘털, 기술적, 뭐 둘 다, 아니면 뭐? 저는 이제 파생 상품을 하기 때문에 펀다멘탈이나 뭐 종목 선정 이런 거는 솔직히
하질 않고 뭐 전적으로 차트 기반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격만 보고 있죠. 가격과 거래량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솔직히 거래량도 보지 않고요. 아, 오로지 가격만 네, 보시는군요. 오로지 가격만. 그럼 가격의 모멘텀을 보시는 건가요? 뭐 뭘 보세요, 거기서?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네. 철저하게 가격. 최근에 이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놈은 매수를 하시고 많이 떨어지는 놈은 공매도를 하신다. 그건가요? 그렇죠. 네. 어차피 선물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코스피 선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세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배운 거는 보통 한 30% 정도 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횡보장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략도 횡보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사람들이 이제 추세가 있다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뭐 한 3, 4월 이후로 이제 쭉 이어진 강세장 이런 것만 강세장을 보는데 텀을 좀 길게 봤을 때 강세장인 거고 횡보장에서도 그 안에 작은 추세들은 항상 있거든요. 짧은 추세, 긴 추세가 있을 뿐이지 모든 장에서 추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반대로 보면은 이제 장기 추세장에서도 횡보장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전략에 좀 다각화가 필요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긴 추세장이었는데도 짧게 들어가고 짧게 나오는 이런 그 전략을 썼던 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길게 갔었죠. 작은 하락이 있더라도 길게 잡고 길게 갖는 사람들이 결국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럼 원장님은 전략을 여러 개 쓰시면서 그 추세를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른가요? 어때요? 중장기 뭐 추세 전략, 뭐 단기 추세 그런 거 다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강세장에서조차도 짧게 가는 전략들은 쉽게 털리면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길게 가는 전략은 또 횡보장에서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둘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 전략을 쓸 때도 좀 이제 그 짧은 추세를 먹는 전략도 써야 되고 좀 중장기로 길게 가는 추세 전략도 쓰는 건데 이거를 병행을 해야 된다. 이 둘 다 말씀이시네요. 믹스했을 때 결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기준은 뭐 어떤 걸로 보세요? 뭐 상승장, 하락장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저는 파생을 하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을 하진 않아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그것도 좀 무의미할 것 같긴 하네요. 주로 가격의 추세를 보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뭐 딴 거 보시는 거 혹시 있나요? 특히 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거? 현재 쓰는 전략을 디테일하게 오픈하기는 좀 그런데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프라이스 채널 상단, 하단 말 그대로 프라이스 채널인데 고점과 저점이 있는 그런 뭐 20일 고가, 20일 저가 그걸 이제 밴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밴드를 만들고 그게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이거를 주로 보시는 거죠. 모든 HTS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안정적이죠. 여전히. 뭐 다른 패턴들도 보시는 거 있나요? 뭐 더블 버튼, 더블 랍, 뭐 헤드 앤 숄더 뭐 등등. 트랩이라고 내려갔다가 이제 가짜 돌파로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를 쓰긴 써요. 그럼 걔가 이제 박스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좀 문제가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는 기술적 분석 내에서는 그 전략이 상당히 먹히는 전략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시스템 트레이딩 하신다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수채화 해가지고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모두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코딩은 전부 다 직접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코딩은 전부 직접.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여기서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본인의 의견은 개입 안 되는 거죠. 얘가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렇죠. 매수 매도는 전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나 자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하시나요? 가장 기본이죠. 2% 룰. 꼭 2%를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2% 룰만 잘 지켜주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전략이 잘 안 먹히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멈춘다, 뭐 잠깐 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멈춘 적은 없고요. 왜 안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좀 연구를 하죠. 왜냐면은 기술적 분석이 이제 매수에도 텀이 좀 짧기 때문에 안 되면은 바로 티가 나요. 이게 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전략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전략 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그 2021년에 살짝 수익이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9억까지 가셨다가 8억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뭐가 문제이셨던 것 같아요? 질이 좀 바뀌었죠. 추세 질이 바뀌었다. 17년도부터 강세장이 좀 텀이 길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잘 먹히는 전략들이 계속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17년도에 선물 옵션의 승수제라고 하나요? 포인트가 좀 바뀌었거든요. 1포인트가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25만 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주식으로 치면 액면 분할이라고 하나 네네, 이제 그 예. 단위가 작아지면서 네네. 가벼워졌다? 네.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네. 판단을 좀 했어요, 사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트레이더한테는. 그래서 수익이 갑자기 많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21년 1월까지 이어진 강세장 이후에도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이 베팅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 2달 사이에 많이 깨졌죠. 네네. 많이 깨져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네. 아직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때 뭔가 이제 추세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코스피 선물이 이제 메인이신가요? 아니면 딴 것도 하시나요? 코스피 선물에 이제 먹히는 전략을 해외 선물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먹히냐 안 먹히냐 좀 중요한데 먹히더라고요. 아, 먹혀요? 네네. 먹혀서 네.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게 네. 밤에 또 컴퓨터를 켜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통신이 끊길 때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해외 선물을 하기는 좀 제가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깨지는 트레이더셨잖아요. 그래서 그 깨지는 트레이더들한테 좀 조언을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깨지고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뭐 코딩을 해서 뭐 네. 다른 전략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그 본인의 투자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우량주를 자기 생각한 우량주를 사서 이거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뭐 반토막이 됐다. 근데 반토막이 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는데 나쁜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 탓을 하면은 네. 뭐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런 자세 자체가 사실 문제죠. 아니면 그때까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나왔거나 아니면은 주식에는 공매도를 현실 하기 힘들지만은 내려가는 포지션으로 이제 잡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지 결과 다 나오고 나서 네.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에 실패했다. 남을 탓하는 마음가짐은 투자에 좀 옳지 않을지 않을까. 그러면 한마디로 잘 되면 운이고 못 되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위대한 트레이더가 되는 건 재능으로 보세요? 노력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항상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본 기준에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없더라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뭐 아주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좋은 게 뭐 세계 1위가 될 필요는 없고 사실 세계 1000위가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그리고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접하기 힘들었던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네. 너무나 이제 많이 오픈이 되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이제 전문 투자가처럼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됐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뭐 망상, 미신 뭐 이런 게 혹시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버려라 이런 거. 네. 누군가 이제 내 돈을 뺏어간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네, 이런 거는 없죠. 시장은 항상 누군가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그게 꼭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그 터트 트레이딩 강좌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말고 뭐 다른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뭔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버는 좀 보진 않고요. 주로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네네네. 집에 있는 책을 보면 예. 한 300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 네네네. 예. 저도 그 정도 공부를 하니까 네. 누군가 이제 성공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양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책을 좀 추천을 하자면 네. 워낙에 좋은 책이 좀 많이 있지만은 네. 근래에 들었던 책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거는 네. 나심 탈레비인가요? 아, 탈레비. 네, 행운에 속지 마라. 아, 네, 네네네. 그 책을 보면서 계좌금을 다 날려먹었던 네. 그때 그 생각이 나고 네. 그 위험에 대한 네. 그런 개념을 좀 터득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인생책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 시작할 때 네. 커티스 페이스, 아, 커티스 페이스. 터틀의 방식, 네, 터틀의 방식. 그 책 보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었고 네네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제가 좀 주변에 많이 얘기하는데 소로스, 아, 조지 소로스. 네네. 돈의 생각들을 좀 배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초보자 투자자들이 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 혹시 이 초보자들에게 좀 따라하기 쉬운 전략 뭐 한두 개라도 추천해 주시면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그 나오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일부러 해봤어요. 얘기를 하려고. 뭐 어떤 기술적 분석들이 네.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안 먹힌다. 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개인 투자들이.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신비한 다른 비법이 있을 거다. 예, 예.
집에서 이제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21선 돌파, 사실 뭐 아주 수십 년 된 전략이죠. 21 고점 돌파만 가지고도 쭉 수익이 나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뭐 조금 붙여야죠 거기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써도 웬만큼 전략이 나고, 아주 단순한 전략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산시켰을 때, 예를 들어 코스피 하나만 한다 그러면 좀 어렵죠. 좀 어려운 시기도 있고, 네. 뭐 결국에는 수익이 나겠지만 코스피 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선물 시장, 상품 시장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는 뭐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전략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투자자 심리랑 큰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죠? 아마. 네. 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독자들한테?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은 노력밖에 없군요. 노력. 그럼 이걸로 요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